안녕하세요, 형님들. 날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철봉TV2에 지금 3,460분 됐거든요. 이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감사드리고 몰라서 못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쪽 이제 철봉TV에는 커뮤니티에 인사를 드렸고 우리 철봉TV2 구독자 형님들이 이렇게 와서 채팅해 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고 동생들한테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또 철봉TV2를 시청해 주시고 여기까지 찾아오신 형님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6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던 짓을 지금 하는 거예요. 철봉TV2까지 찾아오셔서 구독해 주시고 채팅해 주시는 형님들이라면 정말로 나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구나. 감사한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켠 겁니다. 쉽지 않은 건데 변호사도 사고 항소 이렇게 해갖고 안 받아들여지는데도 계속 이렇게 해갖고 우리 타이거리 동생이 되게 많이 도와주고 백두산 천지 동생이랑 톰 브라운 동생이랑 여러 동생들이 많이 도와주고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그래서 93,900명 철봉TV가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진짜 타이거리 동생이 자기 일처럼 매일 전화해서 형님 어떻게 됐어요 신경도 많이 써주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철봉TV 채널이 살아났어요. 부활이죠. 구글 본사에서 데모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러 곳에서 힘쓰고 도와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변호사도 사고 그렇게 해서 메일을 여러 번 보냈어요. 수차례 보내서 검토 결과 유튜브 정책에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라고 메일이 왔어요. 11월 28일 날 계정이 날라갔으니까 한 달 하고도 한 6일, 7일 정도 지났잖아요. 누구를 탓하거나 뭐 이러지 않고 왜 그랬을까?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계속 반성하고 살았습니다. 계속 반성하고 자책도 좀 하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러더라고요. 마닐라에서 채널이 날아간 다음에도 4, 5일을 있었어요. 정말 지옥 같았어요. 근데 약속도 있고 일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다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냥 멍해갖고 망치로 그냥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고 그런데도 놀러 왔던 동생들이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10명, 11명 이렇게 놀러 왔었는데 저는 촬영은 COD에서 하고 그 동생들은 다 리조트 월드 마닐라에 있었어요. 인사를 하러 갔는데 내 계정은 이미 날라갔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몰라. 이 표정을 숨겨야 돼. 괜히 거기에서 분위기 깨고 싶지도 않고 내가 주목받고 싶지도 않고 정말 그 같이 있는 뭐 2-3시간, 서너 시간이 지옥 같았거든요. 그래서 톰 브라운 동생한테만 얘기했죠. 형 채널 날라갔다. 그랬더니 얼음이 되는 거죠. 모든 순간 얼음이 되고 같이 오신 일행분들 형 동생들한테는 얘기하지 말어라. 톰이 철봉 형이 먼저 전화하지 않으면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누구도 묻지도 말고 뭐 문자 받는 거, 카톡 오는 거, 전화 받는 거 괴로워서 뭐가 하고 싶겠냐. 그러니까 아무도 연락하지 말어라. 이 또한 불편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일주일이 되고 열흘이 되고 보름 정도 지나니까 아 이게 현실이구나. 뭐 어떡합니까? 하던 거 다시 해야지. 철봉TV2를 시작을 했는데 찾아와서 채팅해주고 이렇게 형 괜찮으세요? 화이팅. 아 재밌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 전에는 고마움을 몰랐냐? 예. 둥둥 떠있는 공기 같아서 내가 물속에 들어가거나 질식해서 숨 막힐 때나 공기의 소중함을 알지. 그냥 뭐, 나 봉철이야. 이게 건방이 찌들지는 않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서서히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반성을 좀 많이 했지요. 시국도 어수선하고 홀덤 방송 BJ들도 다 날라가고 또 다른 방송은 16만짜리 채널이 날라가서 계정을 새로 만들었는데 똑같이 하시더라고 방송을. 그런데 그거마저도 또 날려버렸어. 그래서 살아나기도 사실 힘들지만 날아가면은 정말 복구하기가 힘들거든요. 정말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올라와서 좋아했던 사람들도 있고 제가 뭘 하지 않아도 적이 당연히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저 병신 저 키도 존만하고 혀 짧고 머리 다 빠져갖고 맨날 방구석에서 선글라스 끼고 장님 새끼도 아니고 맨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저 새끼가 뭔데 저렇게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부러워하지요.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뭐 크게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지.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남 안 되는 거 보고 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위로가 돼. 진짜로 돈 많고 잘 되고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다 도박하시는 분들이고 생활이 어렵게 되고 곤궁해지고 사람 대우 못 받고 정말 사회에서 멀어지고 이러는데 이런 분들이 보기에 저 병신 저 봉철이 새끼 혀도 짧은 새끼가 도박으로 날아갔다가 저거 올라와 갖고 승승장구하네 이렇게 보이거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적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 것도 좀 두루두루 살피고 그러면은 밋밋해져야 되는데 밋밋해지더라도 제가 딱 안 한 거 한 두 가지 정도 되겠구나. 온라인 도박 앞으로도 하지 마시고 지금도 하지 마시고 그 전에 하셨다면 그만하십시오. 온라인 도박은 정말 인생을 갉아먹는 겁니다. 두 번째, 남 까는 방송은 안 했잖아요. 이게 이제 칼이 돼서 돌아오거든요. 그것도 원수가 되고 밖에서 카지노 쪽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공항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미워하거나 적대감을 갖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와갖고 욕 한마디 하는 사람 없고 마카오에 되게 오래 계셨던 터줏대감 형님이 유튜브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야 철봉이 일로 와봐. 예 형님. 너는 막 마카오를 왜 이렇게 까고 다니는 거야? 형님 제가 뭘 깠습니까? 그냥 도박하면 뒤진다는 얘기밖에 안 했는데요. 야 그래도 네 방송 보고 누가 마카오 오고 싶겠냐. 오면 다 죽는데 그래도 뭐 잘 이렇게 해갖고 시안도 괜찮고 좋은 면을 부각시킬 수도 있잖아. 근데 형님 저 까고 싫어하는 애들이 업자들이지요. 야 네가 그럼 롤링피 얼마 나온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 형님 요즘에 롤링피 어디서 얼마 나온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고 그 에이전트들 환전업자들 후원하고 광고 저한테 하라 그러세요. 그렇게 이제 넘어갔거든요. 그날 이후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필리핀이나 마카오 가서 에이전트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되게 손잡고 악수하고 망고 쉐이크도 주문해서 주고 힘들고 손님 한 명도 없을 때 그 코로나 시기에 철봉이 형님께 보면서 시름 많이 달래고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애가 이게 올라가지. 공기 소중한 거를 모르는 거지. 다 좋아할 줄 알고. 지금 한 달 만에 이제 3,400분이 구독자가 늘으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형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빠르게 올라왔지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사실 안 찼지요. 기대치를 계속 낮추고 6개월에 10,000명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1년 정도 되면 20,000명 정도는 구독해주지 않으실까. 왜냐? 제가 처음에는 영상을 이렇게 올리면 평균 5만에서 10만 조회수는 나왔거든요. 구독자 2만 명, 3만 명일 때도. 근데 구독자가 늘면서 조회수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평균 조회수가 한 2만 정도 됐어요. 지금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이 2만 분 정도는 계시니까 2만 명까지는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한 분 한 분 매일매일 이렇게 몇십 분씩 느는 거 보고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요 마음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라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또 뭐 이렇게 하지만 초심 그러는데 초심은 아니고 요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이 내 스스로도 그렇고 좀 길게 오래 가서 한 분 한 분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소중함을 내가 좀 오래오래 간직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얄팍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존 반장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존 반장아 어려울 때 옆에 있고 어려울 때 응원해주고 어렵고 힘들고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게 진짜로 내 사람인 거다. 남의 일이거든. 옆에서 전쟁터에서 팔 잘려나가고 다리 잘려나가고 뭐 얼굴 반쪽 날라가고 그래도 내 손가락 끝에 상처 하나 나면 내게 아픈 거지 저 사람이 아프면 몰라요. 근데 나는 당사자잖아. 이럴 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진짜로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그게 이제 너무 고맙고 그래도 삽같이 살지는 않았구나. 그런
그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 형님들이 찾아와 주시고 봐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시고 그러니까 아직 갈 때는 안 됐구나. 존 반장, 타이거 막 이런 동생들 평생 가지요. 존 반장이 저한테 욕도 많이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채널 날라가고 사람들 다 웃고 떠들고 있는데 담배만 계속 이렇게 피고 있었어요. 존 반장 형이 네이버 팀장급이에요. 거의 이사라 그랬나 아무튼. 그래서 존 반장이 옆에 오더니 형님 제가 내일 친형이랑 사이가 더러워 안 좋아. 형님 제가 내일 친형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한번 살릴 수 있는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진짜 둥둥 떠다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고 3,000배 다시 하라 그러면 한 번도 안 쉬고 할 판이야. 그때 마음에는 너무 고마웠죠. 그 다음 날이 됐네. 애가 얘기가 없는 거야. 그때 이제 동생들이 형 내가 내일 변호사랑 이렇게 사갖고 물어보고 어떻게 해갖고 할지 내가 알아볼게. 그런데 존 반장 얼굴을 이렇게 봤는데 애가 쩝쩝거리고 아무 말도 없는 거야. 그 욕 돼지게 먹었죠. 야 이 새끼야. 내가 너한테 무슨 그거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네가 먼저 얘기를 해갖고 있는데 형 진짜 절박하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그러고 싶은 심정인데 니네 친형한테 전화를 했으면 했다 뭘 했으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니냐. 야 진짜 너무 나가 임마 그랬지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와서 며칠 있다가 다시 물어봤죠. 뭐래 니네 형은. 그랬더니 형님 사실은요 그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형이 지금 바쁘다고 졸라 바빠갖고 저거 하다고 그래갖고 아 형 유튜브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 뭐 어떻게 안 돼. 그랬더니 야 IT 업적이라도 구글이랑 유튜브 쪽으로는 아무것도 몰라. 형이 알아는 볼게. 알아는 볼게 했는데 강 건너 불구경이잖아요. 존 반장 친형은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붙잡고 있어야 돼. 형님 그렇게 해갖고 그때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결론이 나와야 형님한테 말씀 드리는데 결론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왜 말씀 드립니까. 이 새끼야 그랬으면 그랬다고 얘기라도 해야 형이 단념할 거나 하나하나 단념하고 정리하고 잘라 나가고 그러는 거지. 막 그러면 안 돼. 그랬는데 제일 먼저 전화 왔더라고요. 형님 축하드린다고. 이제 존 반장 살려는 줘야지요.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던 애들이 신고도 하고 유튜브에 뭐도 넣고 뭐 했지만 유튜브가 신고한다고 그 채널을 날리거나 삭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좋아요가 많다고 뭐가 좋냐. 알고리즘이 이렇게 좋아져 갖고 노출이 되고 싫어요가 아무리 100개 1000개 10,000개 있어도 그냥 싫어요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잡아서 구글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정부에서 정부 시책 홀덤 펍이니 라인겐이 도박 쪽이니 그 국부 유출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그걸 싸잡아갖고 거의 다 날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온라인 카지노를 홍보를 했습니까? 어디를 가라고 했습니까? 진로 소주를 홍보할 것도 아니고 아시아나에서 날 써줄 것도 아니고 나중에는 이제 카지노 호텔 이쪽에서 영상 촬영해달라 광고해달라 이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서 최초로 카지노 안에를 허가받고 객장을 찍고 이 자부심 하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고진영이 1년에 20억 30억씩 주고 광고를 하는 솔레이어에서 직접 헬기까지 리무진까지 스위트룸까지 다 제공해주면서 영상을 의뢰를 했을 때는 처음엔 되게 안 간다. 아, 내가 거기 돈도 안 받고 왜 가요? 아, 됐어요. 안 가요. 근데 계속 이제 그 중간에서 일 봐주시는 분이 설득을 해서 네 방송 퀄리티도 올라가고 일반 이제 유튜버가 아닌 진짜로 메이저 쪽으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no. 그걸 보고 얼마나 많은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은 나의 적군들이 배 아파하고 야, 이 씹새 이거 진짜 하다 이제 헬기 타고 카지노 내부까지 찍네. 저를 라이벌로 생각했던 이런 애들보다 내가 훨씬 더 구독자 수도 많아지고 또 여기저기 많이 불러주고 그래서 너네 이 새끼들아 아무리 그래도 봉철이는 죽지 않아. 그거가 되게 컸어요. 막 환전업자니 민박업자니 아무리 배 아파하고 미워하고 신고하고 그래도 아, 형 이런 사람이야. 요게 사실 되게 컸었고 채널이 날라갔을 때는 날 싫어하고 내 적군들이 나를 라이벌로 생각하는 놈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내가 그래서 유튜브를 진짜로 아예 안 봤었어요. 다른 유튜브 채널 떠도 안 보고 골프 치는 영상하고 정치 유튜브 이런 거나 보고 아무것도 안 봤단 말이에요. 철봉이 이런 얘기만 나오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 갖고 거기서 뭐 킥킥대고 그럴 줄 알았다 나락갔네 씹새 쌤통이는 제 댓글에도 철봉TV2에도 쫓아오고 그런 댓글 다는 애들 많이 있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속이 다 시원하네 이런 애들도 있었고, 저 새끼들이 좋아하는 꼴을 내가 보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채널 날라간 거는 제일 크고 아픈데, 걔들이 깨방정 떨고 남 안 되는 거 좋아하고 킥킥대고 이럴 게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동안 진짜 유튜브를 아예 안 봤어요. 오늘 그놈들이 또 얼마나 배 아파할까, 이게 쭉 올라오더라고요. 봉철형 아직 안 죽었어. 이 씹새발이 새끼발이 양새발이더라. 형 살아났다. 다 형님들 덕분입니다. 깊은 물에 큰 고기가 살고 깊은 강물이 소리 없이 조용히 흐르듯이, 저도 이제 한층 더 성숙해져서 작은 거에는 흔들리지 않고 이런 철봉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봉TV2를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신 형님들한테 우선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이 밤중에 켠 겁니다. 이제 좀 채널 성격도 좀 밝게 하고, 늘 말씀드리죠. 요 사이에 예측 가능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예측 불가능한 형님 한 분 때문에 지금 한 달 넘게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환율 올라가고. 이제 봉철이는 요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일 테니까 그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밝게 하겠습니다. 랭짜의 썰은 계속 갑니다. 철봉TV2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길 바래요. 봉철이 채널이 살아난 거를 내일보다 더 기대하고 기도하고 응원하고 바라고 일봐주고 이랬던 분들에게, 동생들에게 정말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힘내라고 응원해주신 철봉TV 구독자 형님들 정말 감사드려요. 올해는 다들 복구하시고, 주식도 복구하고, 철봉이 채널도 복구하고, 코인도 복구하고, 무너진 통장 잔고도 복구하고, 건강도 복구하시는 복구의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빌고 형님들도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형님들 감사합니다.